교주라 불릴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공포 웹툰 작가 강지윤. 그런데 마치 그림에 혼이라도 실린 듯 그녀가 이야기를 완성할 때마다 웹툰이 현실로 재현됩니다. 유명 작가의 그림대로 살인사건이 벌어지다. 딱 그림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모든 정황을 한치의 오차 없이 예고하는 웹툰. 대체 유력한 용의자인 그녀의 비밀은 뭘까요? 독특한 소재의 공포영화가 옵니다. 웹툰대로 벌어지는 살인사건은 베일에 쌓인 만화가와 그녀의 비밀을 캐는 형사를 통해 단선적인 공포영화의 공식을 깨고 미스터리한 스릴러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초이스한 이유가 있죠. 그 첫 번째 살인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늦은 밤 포털 사이트에서 웹툰을 담당하는 편집장은 자동으로 실행된 모니터 속 그림과 자신의 모습이 똑같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것은 강지훈 작가가 보내온 새로운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속엔 저부터 아줌마가 귀신이야. 누구 엄마야? 미숙이 엄마가 검은 괴물이야? 그래, 너 몰랐어? 어린 시절 이후 편집장을 괴롭혀온 엄마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전말이 담겨 있었는데요. 강 작가는 안 돼요. 원고 봤거든? 근데 강 작가. 아니, 강지훈. 당신 대체 죽은 우리 엄마 비밀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강지훈, 네가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너! 바로 그 순간 일제히 꺼져버리는 전등. 이내 창문마저 굳게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알 수 없는 섬뜩한 기운.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벌어지는 상황은 웹툰에 그려진 그대로였죠. 이튿날 아침 사망 추정 시각은 오늘 새벽 1시고요. 출입 기록 확인해 봤는데 오늘 아침 6시에 청소 아줌마가 발견할 때까지 팀장실에 혼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CCTV요. 샅샅이 돌려봤는데 어젯밤 11시 이후로는 서미숙 외에는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서미숙 죽을 만한 이유 먼저 찾아볼까요? 그래. 그런데 그때 선배님! 여기 모니터에 지금 오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 자살로 사건을 매듭 지으려던 이 형사는 웹툰 속 그림 속에 놓여진 편집장의 죽음에 수사 방향을 타살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사건 이틀째 웹툰을 마감한 이후 간만에 휴식을 취하는 강 작가. 아직 그녀는 편집장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를 찾아온 이는 다름 아닌 팀장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핸드폰 꺼놓... 너무나 생생한 꿈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던 바로 그때. 안녕하세요. 강지훈 씨, 분당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자살이요? 서미숙 씨 마지막 통화가 작가님이던데요. 스스로를 자해한 흔적 때문에 자살로 추정되지만 이 형사는 웹툰을 단서로 용의선상에 강 작가를 올려놓았죠. 못 받았어요. 원고 보낸 이후로 핸드폰 켜질 않았어. 이윽고 그녀도 알게 되는 사건의 진실. 처음엔 모방범죄가 아닐까 생각해봤었는데 그저께 새벽엔 뭐 하셨어요? 집에서 작업 중이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있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죠. 웹툰을 넘기고 어디론가 향하던 강 작가. 방금 스치고 지난 여자애가 어느새 차를 가로막습니다. 잘못 본 걸까요? 그 순간 아이의 부탁에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하는데 엄마 심부름하고 착하네. 몇 살? 16이요. 거짓말. 한 10살 정도로밖에 안 돼 보이는데. 그때 죽었으니까요. 분명히 옆자리에 태웠는데 이번엔 피범벅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등 뒤가 서늘해지는 강 작가. 돌아본 뒷좌석엔 다행히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뿔싸
2013년 충무로의 키워드는 단연 웹툰인데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 가운데 이 영화는 웹툰이라는 소재만 빌려와서 거꾸로 영화 속에 웹툰을 넣는 시각 효과로 감각적인 공포를 선사하고 있죠. 특히 영화 분홍신으로 한국 공포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는 평을 듣는 김용균 감독의 연출이 기대된다는 점과 첫인상은 역시 강했어요. 예.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데 너무 강렬한 거예요. 흥행 퀸으로 등극한 이시영이 직접 선택한 첫 시나리오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죽은 서미숙 유가족 만났다가 대박 하나 건졌어요. 강지윤이 보낸 웹툰 내용하고 완전 똑같아요. 웹툰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시작되는 두 번째 사건. 감전 시체요? 그 뭐 구급대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요.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야, 따블을 한다, 따블. 그 시각 감전사 뉴스 보도를 보고 데자부 현상을 느낀 이 형사. 그것은 강 작가의 새 웹툰에서 이미 본 그림이었죠. 때마침 강 작가도 자신이 그린 장의사 웹툰 장면과 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선배, 똑같은데요? 서둘러 웹툰 속 장소만 찾으면 두 번째 죽음을 막을 수 있을 터. 죽어서 어떻게 할 것이 이 사람 놀리키고서 진짜. 그런데 살아 움직이는 시체. 벌써 죽음은 장의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었죠. 한편 자신이 그린 장소가 실제로 존재할 거라는 확신에 그림에서 힌트를 찾는 강 작가. 놀랍게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병원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오케이, 영화실 있는 병원 싹 다 통화해봐. 그 중에 분명히 지금 작업 중인 곳이 있을 거야, 알았지? 지난 사건처럼 장의사를 가두고 굳게 닫혀버린 문. 그리고는 잔인한 죽음을 암시하듯 이내 시체 안치실은 피로 물듭니다. 바로 그때 탈출할 방법이 없다면 스스로 뚫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라이터로 불빛을 만들려던 찰나 마침내 도착한 사람은 바로 강 작가. 그녀는 웹툰에 그린 대로 단박에 장의사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대체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그린 걸까요? 그녀의 웹툰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 이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당신이 죽인 거야. 바로 당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나 그냥 뺏겼다고.